고속도로나 우리 마을 주변에도 종종 생태 통로 혹은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생태 통로가 있지만 도로 위에서 죽는 동물의 수는 여전히 많다. 사실 동물의 습성을 채 반영하지 못한 채 생색내기로 설치해둔 구조물들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 점을 자주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생태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중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생태축 연결 혹은 복원이다. 생태축은 크게 3대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그리고 5대 광역 생태축, 한강 수도권, 낙동강 영남권, 금강 충청권, 영산강 호남권, 태백 강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축 복원은 한마디로 국토 생태 네트워크를 잘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동물이 살아가던 서식지를 원시 형태 그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더 늦지 않게 손을 쓰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첫 번째, 야간에 도로 위에서 동물을 발견하면 경적을 울리는 것은 괜찮지만 상향등은 절대 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상향등을 켜면 그 빛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불빛을 보고 이동하지 않고 꼼짝없이 멈춰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보이면 감속해야 한다. 전남 구례를 가면 반달가슴곰 표지판을, 설악산 주변을 가면 사냥 표지판을, 경북 영주를 가면 여우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곰, 여우, 사냥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불가피하게 로드킬이 발생한 경우나 사체 발견할 경우 직접 치우지 말고 110 혹은 120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 번째, 고속도로의 경우 로드킬을 발견하였고 신고할 생각이라면 이정 표지판 200m 간격으로 설치된 표지판을 확인한 후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다섯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플래시백 현상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니 병원을 찾아가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챌린지를 제안했었다. 로드킬 이슈에 맞게 샵 짐승큐 감속운전, 샵 짐승큐 생태통로 필수 해시태그를 공유드렸다. 한 주간 감속운전 실천도 해보고 도로 위에 생태통로 표지판을 보시면 인증샷을 남겨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도록 안내해드렸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유리창 조류 충돌 관련 주제로도 소통해볼 계획이다. 12번째,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될 뻔한 짐승큐. 짐승큐 프로필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키워드가 있다. 바로 우주인이다. 야생동물 전문가로 야생동물 관련 주제로 미덕을 해오던 내가 갑작스레 우주인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는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와서야 꺼낼 용기를 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식상할 수도 있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 주저했던 것 같다.
그보다 사실 괜히 잘난 척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다. 4기 마지막이고 5기 이프렌즈 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시점이니 내가 그간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손꼽으라면 대학 시절 한국 최초의 우주인 선발 과정 이프렌드 활동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선발 과정에 참여할 당시 거의 첫 직장이나 마찬가지인 동물원에 근무 중이었다. 박사과정 논문 마무리로 페인이던 시절 늦은 밤 웹 서핑을 하다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뽑는다는 광고였다. 과기부에서 주최하고 SBS에서 주관하던 이 선발 과정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했다. 지원 자격과 응시 원서도 간단한 편이라 그 광고를 본 그날 밤에 지원서를 보냈다. 퇴고 한 번 없이 제출해버렸다. 선정될 거라 기대가 없었었다. 덜컥 서류 합격, 그리고 건강검진, 체력 테스트, 마라톤, 탭스 영어 시험 등을 치르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전체 36,000여 명의 지원자 중에서 최종 30명까지 올라가리라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30명 중 여성 지원자는 단 5명이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소연 박사다. 지금 와서 얘기지만 선발 과정 내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체력, 성품, 재능 등 모든 면에서 월등했던 분이셨다. 선발 과정에 참여했던 30명이 공저로 낸 책이 어찌 보면 나의 첫 책이기는 하다. 두 번째 책인 이 책은 오롯이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하는 첫 책이기도 하다. 이번 미더은 내가 그간 우주인 선발 과정에 참여했던 풀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특별한 기획을 준비해보고 싶었다. 준비 과정에서 바리스타 큐님이 호스트로 있는 모임인 스크루지 멤버가 되었다. 스크루지란 바리스타 큐님께서 호스트로 있는 오픈 채팅방의 멤버들을 말한다. 그 멤버가 되는 조건은 만약에 카페에 참여하면서 7번 이상의 쿠폰을 모으면 스크루지 가입 후보가 된다. 기존 스크루 멤버들의 가입 승인이 나면 단톡방에 초대되고 만약에 카페 프랜차이즈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스크루 멤버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용기 있게 시장님이신 바리스타 큐님께 만약에 카페 창업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만약에 스페이스 카페였다. 만약에 카페에서는 스장님의 스페셜 제조 음료가 항상 준비되는데 내가 준비한 미덕 내용에 잘 맞는 음료를 준비해 주셨다. 바로 설레 임파서블이다. 음료의 성분도 우주멀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배합하셨고 파우치 형태의 아이스크림 이름을 본떠서 네이밍을 하셨다. 바리스타 큐님께 DM으로 미더의 기획 의도나 우주와 관련된 배경 지식 몇 가지만 던져드렸는데 이렇게 멋진 스페셜 음료와 홍보물 제작에 도움을 주셨다. 참여자분들은 랜드 내에서 채팅창으로 설레 임파서블 주문을 넣어주셨고 기록해뒀다가 바리스타 큐님께서 주문자 명단을 DM으로 바리스타 큐님께 주문자 명단을 DM으로 보내드렸다.
바리스타 큐님께서 그분들 인스타그램 DM으로 스탬프가 찍힌 쿠폰을 개별적으로 보내주셨다. 만약에 스페이스 카페는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동굴, 운동 등으로 다음 만약에 카페 창업을 준비해봐야겠다.